가장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관점을 살짝만 바꾸면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때가 있죠. 오늘은 단 하나의 약초에 얽힌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증상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고대 동양의학의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 하나로 시작됩니다. 최고의 현대적인 치료를 받았는데도 도대체 왜 8살 소년의 열은 계속해서 재발했을까요? 링거를 맞으면 그때뿐인 거예요. 열이 좀 내리는가 싶다가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펄펄 끓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그런데 이 노의사가요, 열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습니까? 가족들은 아이가 찹쌀떡을 먹은 뒤로 나흘째 변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 초점이 열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서 소화, 나는 전혀 다른 곳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노의사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냄비를 저어서 멈추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손 밑에 장작을 빼내야 합니까? 이 질문 하나에 문제에 접근하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현상만 수습할 거냐, 아니면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할 거냐. 바로 이 차이죠. 자, 그럼 아까 그 링거 주사가 뭐였을까요? 바로 냄비를 젓는 행위였던 겁니다. 끓어오르는 물을 잠시 식힐 수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 아이의 몸을 계속해서 뜨겁게 달구던 진짜 장작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건 바로 소화되지 않고 장에 꽉 막혀있던 음식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노의사의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추분이라는 가루약이었습니다. 이 약의 정체는 바로 나팔꽃 씨앗, 그러니까 견우자였죠. 이 견우자라는 약초는요, 예로부터 막힌 것을 아주 강력하게 뚫어내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지금 이 아이의 장작을 빼내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아이 몸속의 근본 원인, 즉 장작이 제거되니까 팔팔 끓어오르던 열은 마치 누가 불을 끈 것처럼 저절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장작을 빼서 끓는 물을 멈춘다.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음식물이 막힌 경우였죠. 그럼 이 원리가 어떻게 더 심각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온몸이 붓고 대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진단된 막힘의 원인은요, 음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의 정체였죠. 이걸 수음 내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몸속의 거대한 강이 댐에 꽉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주변으로 범람하는 그런 상황으로 본 거예요. 그 결과로 몸의 하류 지역 전체가 물에 잠겨서 엄청난 고통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노회사는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고대 중국의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렸던 방식인데요. 그 거대한 물의 힘을 억지로 두글싸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물길을 터줘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핵심은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서 소통시키는 것, 즉 흐름을 만들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홍수가 난 강이 물길을 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노의사가 수련생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수련생은 너무 강력해서 몸이라는 둑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장군 같은 약재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홍수를 막기엔 힘이 너무 약한 병사 같은 약재를 떠올려요. 하지만 노의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둘 다 정답이 아니었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균형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강력한 장군급 약재는 효과가 큰 만큼 위험 부담도 너무 크죠. 반면 병사급 약재는 안전하긴 한데 이 거대한 홍수를 다스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바로 그 중간, 적절한 힘을 가진 약재가 필요했던 건데요. 그게 바로 또다시 등장하는 견우자였던 겁니다. 몸속의 홍수를 다스릴 만큼의 힘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 몸이라는 둑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닌 그 절묘한 균형점을 가진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단순히 약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공산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우임금의 공을 떠올리게 하죠. 이건 마치 잘 짜인 하나의 군사전략과 같았습니다. 견우자가 주력군이 돼서 큰 물길을 뚫어주고 다른 약재들이 보조군이 돼서 물의 흐름을 유도하고
또 선봉대가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몸의 흐름을 되찾는 접근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결과는요, 단순히 몸이 낫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끔 그렇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이 젊은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던 과거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거죠. 이야기의 마지막에 노의사는 이런 철학적인 깨달음을 남깁니다. 사람의 덕과 지혜는 흔히 재난과 질병 속에서 생겨난다. 맹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라는 게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한다는 이 고대의 지혜가 과연 우리 몸의 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혹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더 깊은 곳의 막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작은 무엇인지, 또 그 꽉 막힌 물길을 어떻게 터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